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정치 쪽이다 보니 서로 다른 지지자들과의 다툼이 댓글에서 엄청 쏟아진답니다. 저의 채널에서는 우리 보수파들만이라도 화합하자는 의미로 중도를 지키면서 객관적으로 글을 써나간다는 말씀 꼭 드리고 이해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문수, 보수의 운명을 짊어진 남자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혼란과 재정비의 과제를 동시에 떠안았습니다. 이 복잡한 시점에서 김문수라는 이름이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정치 인생, 노동 현장 출신 보수 정치인 김문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민선 4기 5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출발은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이념을 넘어 실용적 보수로 자리를 잡으며 경기도 행정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광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며 투명한 개발 모델로 평가받았고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IT 산업 허브를 구축한 성과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인 중 드물게 노동자 출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이런 배경이 그를 기존 보수 정치인들과 차별화시키는 독특함을 만들어냈습니다. 2025 대선 패배와 내부 분열 2025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문수는 상상을 뛰어넘는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대장동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고 특히 검증된 행정가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았습니다. 한동훈과 안철수와의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수 표심이 분산되었습니다. 물론 안철수와 한동훈은 김문수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왔지만 반윤이었던 한동훈 쪽에서는 김문수의 모든 사람 끌어안기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실패, 당내 권성동 마이너스 권영세 등 기존 지도부와의 충돌, 윤석열 탄핵 사태 이후 보수층의 분열과 실망감 그리고 이준석과의 단일화 실패 등 여러 가지가 패배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보수의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는 여전히 득표력을 보였지만 수도권 청년층 중도층의 이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나이든 개혁가라는 모순적 이미지가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선 이후 김문수의 차분한 행보입니다. 선거 패배 직후 김문수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승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지자들에게 보수 진영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패배 이후 김문수가 보여준 성숙한 리더십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정치적 복수나 책임 전가 대신 차분하게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대립했던 한동훈과 안철수에게도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며 보수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대선 직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를 차기 당대표 후보로 밀어올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의 도덕성, 행정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비리에 한 번도 휘말리지 않은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를 둘러싼 당내 찬반 갈등 그렇다고 모든 것이 순탄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찬성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핵관 시대의 구태를 정리할 적임자이며 당내 계파 갈등을 수습할 통합형 리더라고 평가합니다. 도덕적 흠결 없는 후보가 보수의 신뢰 회복을 이끌 것이고 노동자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이 서민층 표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 검증된 행정 능력으로 정책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파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이가 많아 장기 비전보다는 과도기 리더에 불과하며 한동훈 등 세대교체 흐름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적 공천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대선 패배의 책임자라는 부담감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김문수를 중심으로 당내 세력 판도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발언 개혁 보수의 철학편입니다. 김문수는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권력의 욕심으로 다투지 말고 진짜 개혁 정당으로 가야 한다.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당이 갈팡질팡한 것은 보수의 수치였다. 우리는 헌정질서 수호라는 기본조차 흔들렸다. 이재명 정부가 반미 성향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것을 보며 한미동맹의 균열이 걱정된다. 이 발언들은 보수의 내부 개혁 의지와 외교안보 현실주의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김문수 체제의 과제와 현실적 전략. 만약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다면 그에겐 몇 가지 중대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 과제로는 보수 내부 통합, 특히 한동훈 계열과의 화해가 시급합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당의 정체성 재정립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장기 과제는 세대교체 흐름과의 조화를 통해 젊은 인재 등용과 기성 정치인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청년층과 중도층 신뢰 복구, 당내 민주주의 복원, 공정한 공천제도 확립, 민생 중심의 정책 정당으로 재편도 필요합니다. 노동자 친화적 보수 정책 개발로 서민층 표심 회복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별 전략으로는 김문수만의 독특한 이력을 활용한 서민 보수주의 브랜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엘리트 중심의 보수와 달리 현장 경험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김문수의 행보는 결국 보수의 미래를 결정한다. 김문수는 당대표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법. 만약 김문수가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건 강한 사람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김문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실험. 김문수식 리더십의 가능성입니다. 김문수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현장 중심의 보수주의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보수 정치가 고위층 중심, 기득권 중심으로 흘러왔다면 김문수는 노동 현장에서 시작해 지방행정을 거쳐 중앙정치에 이른 독특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사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책 철학과 정치 스타일의 근본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죠. 예를 들어 그는 노동자도 보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계층 간 이념, 고착화를 깰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 견제 전략에서도 김문수만의 독특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정치적 공격보다는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 제시와 실질적 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문수, 노동 현장 출신 정치인에서 경기도 행정가, 보수 대선 후보, 그리고 이제 보수 재건의 중간다리까지 그의 선택이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한동훈과 안철수라는 경쟁자들과의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김문수가 보여줄 리더십이 과연 보수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과연 그의 손을 잡을까요?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서민, 보수주의가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머지않아 밝혀질 겁니다. 진정한 개혁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김문수의 철학이 한국 보수 정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 참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견은 국민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다른 칼럼과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